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동기부여나 성공 비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강인한 영혼을 깨우고 삶의 본질적인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100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중 90명은 그저 가만히 서서 주변을 둘러볼 뿐입니다. 9명은 나름대로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전사입니다. 당신은 이 중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평범함에 안주하는 90명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적당히 노력하는 9명에게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삶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질 준비가 된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비를 뿌릴 때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온몸이 비명을 지르며 제발 그만두라고 외칠 때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가족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이것은 일시적인 동기부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처럼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강철 같은 정신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모두가 버리고 간 무거운 배를 짊어질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평범함이라는 적과의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단순한 투사나 관역이 아닌 단 한 명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100명의 사람 중 90명은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동선대로 움직이고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한 뒤 잠자리에 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삶이 던지는 대로 그저 맞아주는 관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9명의 투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력하고 일하지만 오직 그럴 기분이 들 때만 싸웁니다. 그들의 힘은 조건부입니다. 날씨나 기분, 혹은 어젯밤 얼마나 잠을 잤는지에 따라 노력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단 한 명, 그 전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전사는 남을 따르기 위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기 위해 눈을 뜹니다. 그들은 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맨 앞에서 거센 맞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전사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고통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홀로 묵묵히 배를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이 아무리 망가져 있더라도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에너지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삶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힘들고 불편하며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거센 비가 쏟아지며 당신의 세상이 불타고 있을 때 당신은 사람들이 의지하기 위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를 기다리는 또 다른 관역이 될 것입니까? 두 번째, 가장 혹독한 순간에 앞장서서 이끄십시오. 햇살이 내리쬐고 돈이 넘쳐날 때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드러납니다. 팀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모두가 탈진했으며 모든 구성원이 포기할 이유만을 찾고 있을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짊어지려 하지 않는 그 무게를 당신이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90%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9%는 잠시 싸우다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손을 듭니다. 그러나 단 1%, 그들은 땅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혼돈 속에서 방향을 창조해냅니다. 혹독한 시기를 이끈다는 것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라는 선택지를 테이블에서 완전히 치워버리고 이 상황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견뎌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람을 막아주고 그들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공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리더십은 깊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옥 같을 때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순간들을 이끌어 나갈 때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며 더 유능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고만 하는 정신적인 굳은 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폭풍이 왔을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을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지 마십시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불길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십시오. 바로 그때 당신은 스스로를 리더라고 부를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모든 사람이 위대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오면 대부분이 망설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잠, 편안함, 주말의 여유, 그리고 당신이 늘어놓는 온갖 변명들. 만약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승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강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것이 그들이 몇 년 동안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안락함을 손에 쥔 채로 이대함을 좇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비참한 삶을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표가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 손쉬운 지름길, 편안한 탈출구에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도록 등 뒤의 다리를 불태워버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름다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들을 포기했을 때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걸었기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을 알기에 후회로부터의 자유.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나는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숨쉬는 것만큼 간절하다가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 멀었습니다. 결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네 번째,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신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의 근육이나 은행 계좌 혹은 인맥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정신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을 마치 자동 조종 장치처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의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멋대로 조종하도록 방치합니다. 저는 제 정신 또한 신체처럼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지루함, 불편함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에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한계 외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에 머물러서는 그 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당신을 시험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던져야 합니다. 모든 본능이 그만두라고 소리칠 때 의도적으로 더 어려운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뚫고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맞서 싸우는 대신에요. 정신은 확장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견디고 좌절에서 살아남으며 다른 모든 이들이 멈춰섰을 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궁극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훈련하고 도전하고 부수고 더 강하게 재건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소유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평범함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갈망하십시오. 평범함은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안전하며 당신의 잠재력에 치명적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평범함은 당신에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을 평범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최소한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평범함은 당신에게서 성장을 빼앗아 갑니다.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든 간에 결코 안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여전히 증명할 것이 남았다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 그 날선 감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도전을 설정하십시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평범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준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의 당신이며 당신은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할 때
당신은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쉬운 길을 찾는 것을 멈추고 어려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항상 굶주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배부르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날카로움은 무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6번째,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시련은 끝이 아니라 당신을 시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상실, 실패, 부상, 배신, 그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날들을 던져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을 멈춰야 할 변명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승자들은 시련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제가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너무나 심하게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더 빨리 일어설수록 시련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힘든 하루가 힘든 한 주로, 힘든 한 주가 힘든 한 해로 번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뛸 수 없다면 걸으십시오. 걸을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시련은 또한 당신의 진짜 정신 상태를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다치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을 때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모든 시련은 당신이 멈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당신을 쓰러뜨렸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즉시 일어나 다시 집중하고 계속 움직이십시오. 7번째,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를 창조하십시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지치고 패배감에 젖은 채로 방에 들어서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함께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목적의식과 강렬함으로 불타오르는 채로 들어서면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저는 에너지가 무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기 위해 당신의 기분이 꼭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것은 규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짓, 말투, 집중력을 통제하십시오. 극도로 지쳤을 때조차도 당신은 희생자처럼이 아니라 리더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당신의 평판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매일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에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충성심을 쌓으며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가장 힘든 전투에 함께 따라 나설 리더로 만듭니다. 그러니 아무리 피곤하고 상처받고 지긋지긋하더라도 최고의 에너지를 가져오십시오. 당신 자신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방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포기하기를 거부하십시오. 포기는 우리 정신의 기본 설정 값과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만하면 충분해. 이제 그만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위축되고 패배하며 포기하는 습관을 강화하게 됩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모래 위로 보트를 나르고
부러진 다리로 달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가 포기하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를 거부할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고 적응하고 계속 나아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저는 이것을 40%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썼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사실 당신의 실제 능력의 40%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탱크에 아직 60%의 연료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포기한다면 당신은 결코 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포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무모하게 부상을 향해 돌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의 현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피곤할지는 몰라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당신의 정신에는 굳은 살이 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굳은 살들은 당신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9번째, 취미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규율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습니다. 그들은 편리할 때,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목표가 눈앞에 보일 때만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위대함은 주말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삶이 바빠질 때마다 집어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러고 싶든 아니든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이 곧 당신 자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훈련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때 준비하며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당신의 DNA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당신이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고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힘든 노력을 취미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10번째, 당신 가족의 든든한 다이 되십시오. 결국 이 모든 것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규율,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당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혼돈이 닥쳤을 때 당신의 가족은 무너지지 않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바라보며 저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폭풍우 속에 든든한다, 흔들리지 않는 손입니다. 가족의 다이 된다는 것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너무나 강하고 유능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시련이 닥쳤을 때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끄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는 괜찮을지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과 자원, 그리고 정신력을 길러두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당신의 가족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과 계획,
꿈은 실행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의도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보상합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아가며 완벽한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당신 삶의 통제권을 잡는 것입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단순합니다. 가고 싶지 않을 때도 나타나십시오. 몸이 멈추라고 할 때 더 밀어붙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이끄십시오. 편안한 것을 필요한 것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당신의 정신이 당신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지배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탈출구를 찾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전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재능이나 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규율과 투지, 그리고 평범해지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